앞에 그 조갑재 대표님이 그 얘기한 중에 이제 세 개를 연결고리로 삼아서 다음 얘기를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저가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그것을 군중 연구가인 오르테가 가세트는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시저는 열심히 일만 했다. 그러나 시저는 대중들과 의견을 소통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시저를 놓고 군중 연구가가 시저를 규정할 때 바로 시저는 이 선동하는 데에는 실패한 사람이었고 일은 열심히 한 사람이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조금 생각했습니다. 매일 시장 바닥 공사 현장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정치의 본질이 선동이고 정치의 본질이 여론과의 소통이라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감각이 또 기본적인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렇게 군중이 발달되고, 옛날에는 뭐 텔레비전도 없었고 신문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는 시대에도 일만 열심히 하고 소통하지 않는 자는 정치판에서 실패할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오늘날 같이 모든 것은 소통해야 되고 모든 것은 여론의 눈치, 그것도 폭도로 변한 여론의 눈치를 봐야 되는 시대에 소통이 이렇게 서툴러서는 실패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첫 번째 시저 이야기하면서 제가 했고, 두 번째로 짝퉁 인간에 대해서 또 군중과 연결고리를 시켜보면은, 군중 선동 혹은 군중에 신겨보면은 군중은 사실은 짝퉁 인간들입니다. 그 생각이 짝퉁이고 그 짝퉁 중에도 폭력적 짝퉁입니다. 그 짝퉁 인간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누가 썼나 하면은 오르테가 가세트라고, 군중의 반란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이 바로 군중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군중은 아주 부잣집의 상속자인데 그 상속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물질이 넘치고 힘이 넘치는 상속자. 그래서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되고 마지막에 매일 모임이성 때문에 죽음에까지 시달려야 되는 그런, 귀족은 귀족인데 정신이 황폐한 쓸모없는 짝퉁인간, 이것을 군중이라고 오르테가 갔을 때는 그래 규정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한반도에서 가장 군중인간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김일성으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고 사실상 이 삶이 아무런 허무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아까 그 농담으로 봐서 허무하기 그지없는 것, 니힐리즘, 그 니힐리즘에 깊이 빠져있는 그런 짝퉁 인간이 김정일이 아닌가. 그것도 군중 연구하는 사람에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신화조작이라는 마지막 조갑 선생님 말씀도 군중 선동하고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군중 선동의 핵심은 바로 신화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abrication of myth라고, 신화를 조작해서 거짓말이 진실이 되고 이미지를 조작해서 이런 짝퉁 쓸모없는 문명의 기생충들을 영웅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군중 선동의 본질인 것입니다. 원래 이 군중 선동이라는 그러한 학문은 지금 이 시대에는 대충 하지 않아야 될 시대입니다. 이거는 냉전 시대 혹은 파시즘이나 혹은 커뮤니즘이 기승을 부리고 군중을 선동해서 국가를 전복하는 냉전 시대의 이 연구, 1930년대, 적어도 1960년대에는 끝나야 될 학문이 바로 군중 선동에 대한 연구의 분야입니다. 대충, 그리고 그때 군중 선동에 대한 연구가 1970년대면 끝이 납니다. 서양에서. 왜?
별로 필요 없기 때문에 군중을 선동해서 전통을 부수고 법을 부수고 기존 질서를 부수어봤자 마지막에 혁명의 마지막은 바로 원시 시대의 야만성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서구 사회가 경험했기 때문에 군중에 대한 연구는 멈춰집니다. 우리도 군중에 대한 연구는 전두환 정권 때 조금 하고, 제 스승도 전두환 정권 때 군중에 대한 제1대가였는데 한국에서는 군중에 대한 연구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좌익 세력의 그 지식과 정보 세계의 좌익이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강릉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군중에 관한 책을 한 5권 정도 이렇게 빌려가 보니까 다 군중 연구를 좌익 편에서 우익을 요해넣는 방향의 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중 연구를 전부 왜곡되게 해놔가지고 이 군중 폭동, 다시 말하면 파시즘이나 공산주의나 볼셰비즘을 만들 수 있는 이 군중 폭동에 대한 대한민국의 연구는 거의 다 이렇게 잘못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도서관의 책들이 대부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익이 지식 세계의 군중에 대해서 군중 선동을 나쁜 것이 아니다. 군중이 폭도가 돼가지고 정권을 전복하고 정부를 타도하고 거짓말로서 백일 폭동을 해도 그건 나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지식 세계의 한국의 지식 인프라스트럭처에, 그 인프라에 완전히 박아놨기 때문에 광우병 폭동이 터져도 기자나 학자나 혹은 지식인들이 그거 나쁜 줄 별로 잘 못하도록 마취가 다 되어 있는 게, 지식이 그렇게 세팅이 그렇게 된 거죠. 마치 북한에서 저런 행동이 군중 선동에 의해서 완전히 이상한 변태적인 독재가 되는 것이 북한 사람들에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 한 40-50년 되었듯이, 최근에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군중 폭동은 나쁜 것이 아니다. 군중 폭동하면은 민주화 투사가 된다. 군중 폭동하면은 법에서 풀려난다. 군중 폭동하면은 국가에서 보상을 준다. 이런 것들이 이미 제도로 너무 깊이 묻어졌기 때문에 한국에는 군중 선동이 나쁘다. 서양 사회에서 그렇게 지성인들이 전부 달리 들어가지고 전체주의 연구와 매스 무브먼트와 토탈리테리아니즘 연구, 이게 서양 지성인들의 대부분의 연구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까맣게 어두워져 있다. 그것이 우리의 지식의 풍토가 그렇게 악화되어 있다. 그 지식 풍토에서 배운 애들이 선동의 정보가 주어지면은 이제 학생들이 미국산 쇠고기 못 먹는다고 나와가지고 울고 불고 완전히 그 미치광이 짖은 그런 길고 긴 지식의 스트럭처, 그 다음에 정보의 유통,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문화적 현상으로, 정치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군중 폭동을 뿌리 뽑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거의 아마 극복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죠. 한국은 냉전 이전에 서구 사회가 겪었던 파시즘 혹은 볼셰비즘 혹은 커뮤니즘의 그런 문명 파괴, 야만적 문명 파괴, 광란적 권위 파괴, 또 미치광이 정치 광신도들이 탄생되는 일이 꼭 지금 아직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겪지 않겠는가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제 판단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군중 선동 세력이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문명 파괴적이고 인간성을 파괴하고 도덕을 파괴하고 법질서를 파괴하고 진짜 문명 자체를 파괴한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가지고 매일 먹는 타령하고, 마치 부잣집 아들이, 타락된 아들이 안 그래도 잘 먹는데 맨날 좋은 식당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그 밥 타령하는 거, 그거 전부 군중 선동 세력이 깔아놓은 망조, 그 망조의 기운에 휩쓸려 가는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 같은 사람이 여기 나와서 군중은 어떻게 발생되었고 군중 현상은 어떻게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군중 인간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군중 인간은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군중 인간, 군중 현상을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 이런
1930년대나 있어야 될 강연, 적어도 1970년대쯤에 끝났어야 될 강연을 우리가 또다시 하게 된다는 것, 이 강연 자체가 하나의 비극적 현상. 그것도 비극이 왔는 줄 다 깜깜하게 모르고 몇몇 사람이 비극이 왔다고 발버둥치는 이런 하나의 데스퍼레이트한 현상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연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한 나라가 망할 때는, 도둑이 들 때는 뭐 이렇게 뭐 개도 짓지 않는다고, 한 나라가 망할 때는 나라 전체가 깜깜해지고, 정신이 깜깜해지고, 도덕이 내려앉고, 법질서가 무너지고, 국방이 해체되는 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도둑같이 일어난다고. 성경 구절에 도둑같이 일어나는 것이 마치 도둑같이 어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나쁜 일도 도둑같이 일어난다. 지금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약화되는 일은, 이렇게 번성한 대한민국이 이렇게 갑자기 몰락의 기운으로 가는 것은 마치 도둑이 돌아올 때 개가 짖지 않는 현상처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